네, 어제 오늘 쉬어가고 있지만 12월부터 시작됐던 현대차의 반등을 좀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을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섹터입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이재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동차 섹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각 증권사들에서는 자동차 산업 전망 2017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혁 캐스터. 네, 올해 자동차 업계는 수요 절벽과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내년도 자동차 업종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도약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별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대우에서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내년에도 자동차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약하다는 보수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따라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최선호주로는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모비스와 만도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SK증권입니다. 내년도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보자고 밝혔는데요. 특히 내년 중국이 구매세 인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하폭을 축소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내년 해외 공장 증설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관심을 가지자며 최선호주로는 SL과 평화전공을 추천을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자동차 업체들의 상품과 지역 포트폴리오 강화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선진국 시장은 정체가 됐지만 브라질과 러시아 등 이머징 시장의 수요는 회복될 것이라며 최선호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저성장 기조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올해 파업 기저휴가와 함께 중국 멕시코 공장 증설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호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증권입니다. 내년 주요 지역에 주요 신차 출시가 없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평균 차량 노화가 가속화되고 신차 사이클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내년에도 전망이 어둡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 부진에도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최선호주로 추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입니다. 이 오펙 원유 감산을 통한 유가 상승과 중동 경기 회복이 현실화될 경우에 현대차의 수출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며 최선호주로 현대차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증권사들의 내년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분석 확인해봤습니다. 네, 올해 자동차 산업을 놓고 보면 부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지금 현대차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하단에서의 아주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바뀔지는 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자동차 sek터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아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큰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작년 말에 있었던 미국 금리 인상이 좀 영향을 미쳤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한 좀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유가 하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머지 시장 수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머징 시장의 수요가 부진했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수출 판매가 이로 인해서 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친환경차나 자율주행차는 하나의 섹터, 하나의 테마로 완전히 이제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동차 산업의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까? 이거는 약간 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 밸류체인 쪽에 속해 있었던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전장화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에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각되고 이제 밸류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런 전장 관련 기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근데 기존의 어떤 자동차들의 변화 속도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과 관련된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변화 속도와 그리고 완성차들의 적응 속도가 좀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서
완성차들은 좀 다소 좀 뒤처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전장 산업이 아주 빠른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더라도 완성차 업체에서 다가오는 체면적인 온도는 좀 낮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차 업종이 어떤 또 성장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이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자동차 산업이 수혜냐 피해냐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수혜입니까 피해입니까? 저는 좀 수혜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EPA 청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지명을 했는데 이제 트리플C라고 네. 이제는 그 환경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던 분이 이제 낙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 트럼프가 지금까지 언급을 했었던 이제는 환경 규제를 좀 완화를 시키겠다는 점을 좀 명확히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사실 환경 규제가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이번에 뭐 폭스바겐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에도 사실상 그 기저에는 이런 환경 규제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완성차 입장에서는 규제 하나가 상당히 큰 리스크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트럼프가 언급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미국 내로 이제 제조업을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 같은 지역으로 많이 생산 기지가 이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미국 내로 불러오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다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인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텍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뭐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에는 저는 오히려 자동차 산업이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에는 자동차 업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현대차가 12월 들어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타나는 게 미국 쪽 판매가 좀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서는 환호를 좀 했어요. 일단 해외 쪽 판매는 살짝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앞으로 해외 판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머징 시장 쪽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오펙에서 감산 합의를 한 이후로 유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 그리고 감산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반등이 될 것이다. 좀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머징 시장 쪽을 보게 되면은 최근 한 2, 3년간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수요가 뭐 많게는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어떤 수요 반등 가능성은 이제는 이머징 시장 쪽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소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에서 2% 정도의 낮은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거의 뭐 플랫한 성장률을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변동성으로 봤었을 때는 선진 시장보다는 오히려 이머징 시장의 역할이 더 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의 회복이 이 해외 쪽 판매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리스크 요인들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로 이제는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는 소비세 인하를 좀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 봤었을 때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2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4분기에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을 해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기 직전에 이런 선수요가 발생하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약간 좀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3, 4분기 때에는 중국 쪽의 비중이 큰 부품사들이나 부품사들이 이제 좀 크게 수혜를 보는 것으로 시장에서 이해를 했겠지만 내년 1분기 때에는 소비 절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대 요인도 있고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요인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좀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다면은 이제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은 좀 네. 그 부분은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017년도 자동차 산업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그리고 탑픽 종목 꼽아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내년 1분기에 있을 중국 쪽의 수요 절벽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얼마만큼 수요가 좀 둔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지만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좀 중국 쪽 수요 둔화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네.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두드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를 놓고 봤었을 때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하반기 들어와서 현대기아차 파업으로 인한 좀 생산 부진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좀 기저 효과로 인한 좀 플러스 효과가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는 그런 우려 요인들 그리고 하반기 때에는 이런 파업으로 인한 기저 효과가 좀 기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탑픽으로는 현대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현대차를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이번 시장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큰 편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 회복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도 3분기쯤이 되면 이제 G70라고 해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가 되는 새로운 세그멘트의 차가 이제 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신체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 요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온 시스템도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예. 부품사 쪽에서는 이제 한운 시스템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친환경차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삭감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보다는 중국과 유럽 쪽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두드러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각 국가별로 뭐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됐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도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어떤 행정부만의 정책만으로 이런 트렌드가 크게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의 정책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 진보에 의한 어떤 신차 출시 모멘텀에 네. 오히려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신영증권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